자,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진이 찍혔어. 자, 일단은 오늘부터 모든 수업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해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하는데 사용하시고요. 자, 일단 평면좌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자, 평면좌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거리를 먼저 정의를 하지. 거리. 수직선에서 거리는 굳이 받지 않을게. 자, x1, y1 그리고 x2, y2 그러면 요 사이 거리는 뭐다? 피타고라스로 나타낼 수 있지. 일단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이 사이 길이가 x2 x1이고 요 길이는 y2 y1이니까 성분 AB는 루트 a제곱 x 빼기 x2 빼기 x1 제곱 y2 빼기 y1의 제곱 되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리를 정의를 하면 우리 뭐를 할 수가 있다? 거리가 같다 아니면 거리의 최소값 이런 얘기들을 주로 다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리 섹션입니다. 거리 섹션에서는 기본적으로 거리가 같다는 내용을 다룬다. 자,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실제 점과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거리가 같음을 보이는 방법도 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AB는 BC다 이런 식으로 해서 AC 좌표점을 주는 거야. 뭐 1,3 아니면 4,5 이렇게 주고 B는 뭐 X축 위의 점이다라고 주면서 B 포인트를 뭐 A,0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각각 써서 우리가 수식적으로 수직이 아니고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솔루션 1이야. 알겠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밀어붙여버린다 이거지. 이게 왜 이래? 자, 하지만 다른 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다른 솔루션은 뭐냐면, 자, 기하적인 솔루션이야. 자, A,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은 어떤 점들이냐 하는 거야. 어떤 점들이냐?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점들을 뭐라 부르느냐? 자치라고 얘기해. 자치.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 즉 현재열 P라고 하면 P점들의 흔적들을 뭐라 부르느냐? PPPPP 이 친구를 자취라고 하거든요. 자취. 뭐 국어적으로도 자취하면은 발자취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흔적들 자취 솔루션이야. 그러면 이 P의 자취는 뭐를 이루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즉 수직 이등분선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자, 점 A가 있고 점 B가 있어. 얘가 뭐 2,5고 얘가 6,3이야. 됐지? 6,3이야. 그리고 X축 위에 점 P가 있다. 그러면 PA가 PB라고 하면은 이럴 때는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솔루션 1을 쓰는 게 나아. 수식적으로 정리하는 게 나아. 되지? 근데
이 솔루션 2를 쓰는 방법은 자치 솔루션을 쓰는 방법은 P가 만약에 X축 위가 아니고 2차 함수 위라고 해보자. 요렇게 2차 함수 위의 점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점을 t,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으로 잡으면 요거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쓰는 순간 달 날아갑니다. 어떤 느낌 들어? x, y끼리 빼서 제곱할 때 4차 방정식 나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요거 두 개 빼는 순간 4차 방정식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때는 솔루션 2가 맞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솔루션 2를 쓰려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뭐냐? 수직 이등분선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지. 알겠니? 지금 그림상으로 보여주면 AB의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친구, 이 친구가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맞지?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면서 2차 함수랑 만나는 게 이 두 지점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슨 지점이다? P포인트라는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P포인트. 딱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 같게 되는 요 포지션이 나온다. 요건 거지. 그러면 요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수직 이등분선은 A, B의 중점을 지나요. 중점은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4,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4. 즉 중점을 지나는 곳, 그리고 수직이 돼야 돼. 그러면 4,4를 지나면서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면은 4,4를 지나면서 수직이라는 거는 요 기울기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요 기울기는 x끼리 뺀 것분에 y끼리 뺀 거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기울기가. 그러면 수직인 친구는 기울기가 역수의 음수입니다. 수직은 기울기가 역수의 음수입니다. 역수의 음수. 됐지? 그래서 이 직선 기울기는 이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현재 2가 됐고 중점이 4,4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만들어지겠지. 됐니? 그러면 P포인트가 P, 뭐가 됐어? 2t 플러스 심플해졌지. 그러면은 길이 같다는 게 어때? 간단해졌다. 됐어요.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 풀이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보통은 수식적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맞아요. 알겠지? 근데 수직 이등분선 풀이를 쓰면은 P가 조금 더 어려운 수식들이 나왔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이야. 자, 프린터물 봐봐요. 자, 지금 프린터물이 12, 13, 14, 12, 13, 14 짠. 자, 12, 13, 14 보면은 거리가 같다는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강연이도 봐야 되니까 11, 13, 14 보면은 영상 안에 있어. 12, 13, 14 보면은 거리가 같다고 돼 있지. 자, 12번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는 게 낫고요. 오케이. 13번은 조금만 익숙해지면은 수직 이등분선 풀이가 낫습니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서 13번 같은 경우는 수직 이등분선의 x 절편이 p, y 절편이 q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13번을 예시로 한번 들면은 2,
4,5 4,1 그러면은 AB의 수직 이등분선 얘가 이제 P가 있는 자치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P, Q 이 얘기인 거야 지금 문제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기하적으로 접근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써서 답내는 건 맞지. 맞는데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는 눈을 지금부터라도 넓혀야 돼. 알겠어?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은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인데 그 중에 x축 위에 x축 위에 있는 게 P, y축 위에 있는 게 Q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되지?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를 솔루션 두 개로 한번 나눠서 풀어봐봐. 1번 한번 도전하시고요. 2번 한번 도전하시고요. 되지? 하고 있어 보세요. 자, 수직이등분선 제가 만들어 볼게요. 수직이등분선은 기울기 구하고 수직 조건 적용하는 거야. 지금 13번 요거 몇 번이야? 13번 저 문제 맞죠? 자, 봐봐. 두 개의 중점을 구하시고 몇 콤마 몇이야 중점? 3,3이네. 되지? 중점 구했다 3,3. 그 다음 이 기울기가 얼마냐면은 2 갈 때 4 내려갔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지? 그러면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음수 2분의 1이야. 맞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분의 1. 그러면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3,3을 지나면은 이래 되겠네요. 그러면 y절편 나오잖아. 몇 콤마 몇이야? 0,2분의 3. x절편 나오잖아. 마이너스 3. 콤마 0. 이렇게 푸는 거지. 어때? 다른 풀이 이해돼? 해서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는 뭐다?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다는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만약에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 이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 요거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 우리 이걸 뭐라 불러요?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 뭐라 부르지? 외심. 중학교 어디 나왔어? 자, 삼각형의 외심 얘기하는 겁니다.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들의 교점은 뭐다? 외심이다. 그래서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다는 거는 뭐다? 외심이다. 됐죠? 외심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외심 x, y 잡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몇 번 땡기면 되는가? 3번 땡기면 되지.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잘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계산 실수의 영역이야. 겁나 애들이 많이 틀려. 그냥 학교생이 알아. 연산 문제라는 걸 알아. 그러면서 내는 거거든. 자, 지금 여러분들 프린터볼에는 외심 문제가 15, 16, 17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해야 돼. 수직 이등분선 외심 문제 15, 16, 17번 나와 있어요. 실제 15번, 16번, 17번 중에 16번은 중심좌표가 분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계산할 때마다 틀려, 답이 계속. 실제 매년 틀렸어. 그런 거 인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문항 프린터물이 보통 1시간 컷이 되면은 보통 1등급 라인 애들이 그 정도 시간 들여서 푸는 라인 때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옛날 9등급 세대 1등급 애들 기준으로 이 프린터물은 60분짜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60분이 될 때까지 60분 안으로 이 프린터물을 끝낼 수 있게끔 계속 다람쥐처럼 복습해서 풀면은 걔네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풀어가지고 다 풀었어요라
한 시간을 마지노선으로 잡아서 풀었어요랑 결과물은 다르다. 알겠어요? 되죠? 자, 그러면 이 거리가 같다는 거 다음으로 하는 거는 거리를 구해서 삼각형 판별 얘기도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뭐 이등변 삼각형이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직각 삼각형이면은 뭐 피타고라스가 성립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이제 들어가는 게 거리의 자, 거리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인데 뭐 두 지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 또는 거리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된다 라는 두 가지 섹션으로 분리가 됐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PA 더하기 PB 라든지 또는 PA 제곱, PB 제곱이라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다. 되죠? 자, 이 친구는 P가 제약 조건이 있고 없고가 분해되는 거야. P의 조건이 있는 타입, 없는 타입 먼저 할까? 없는 타입, 있는 타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야. 얘가 마찬가지로 P가 조건이 없는 타입, 있는 타입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고. 당연히 AB는 기본적으로 정점입니다. AB는 기본적으로 정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정점입니다. 정점. 숫자가 자별점으로 박혀 있는 친구고. 자, P가 기본 제약 조건이 없다는 거는 A랑 B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1,2고 얘가 뭐 5,6이라고 하자. 그러면 P가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 P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당연히 일직선이 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P는 뭐 요런 데 있으면 PA 더하기 PB는 손쉽게 뭐라고 할 수 있니? ABT라고 할 수 있지. 됐어요? 되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최소값 구하는 것까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4루트 우리 또 이번에 두 번째 듣는 거니까 뭐 처음부터 하는 거긴 해도 두 번째 듣는 거니까 어떤 얘기까지 해야 되냐면 그래 최소값이 가지게 하는 P의 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P가 어디에 있어야 돼? AB 성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맞죠? P가 AB 성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직선방정식으로 1차 무수로 나타내면은 y는 뭡니까? x 플러스 2거든요. 기울기가 1입니다. 그리고 1,1을 지나니까 내가 그냥 속성으로 뺐다. 그러면 P는 여기 위에 점이야. 그리고 x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되겠니? 1과 5 사이에 있어야 된다까지 적어야 퍼펙트한 서술형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알겠어? 분명히 부분적으로 나눠서 물어봐. 이 거리의 최소값 파트는 서술형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나오면은 단계로 물어볼 거야. 최소값을 가질 때 P의 조건 이런 식으로 단계 물어본단 말이야. 오케이. 해서 요게 최소가 되는 게 4루트 2가 되는 건 다 안단 말이야. P가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 근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어떻게 있다는 걸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조건이 없는 게 뭐도 있어? A, B, C, D.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죠. 자, 얘가 0,0이고 얘가 뭐 4,5, 4,0이고
그리고 얘가 뭐 4,5고 뭐 0,5다. 자, 같은 내용입니다. PA 더하기 PB, PC, PD의 합의 무슨 값? 최소값이라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은 P가 이런 데 있으면 요렇게가 될 거고, 맞죠? 그러면 4개 선분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된다는 거는 P가 어디 있어야 되겠니? 두 대각선의 교점에 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이 있으면 되겠네. 2,2분의 5네. 그러면 거리의 합의 최소값은 뭐야? 두 대각선 길이의 합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어요. 업그레이드 버전은 이렇게 생긴 친구도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다음 버전들은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는 쪽으로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섹션 나누는 거에 집중을 할게. 자, 그러면 조건이 있는 거 해야 되겠지? 조건이 있다는 거는 P가 어디 위에 있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야. X 주위에 있을 때, 아니면 Y는 X 위에 있을 때, 그런 제약 조건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리해서 해야 된다. 필기는 단톡방에 올라가져 있지 이미. 그죠? 그거 맞아먹으면 참고하시면 되고, 아니면 영상 돌려보기도 되니까 이거 빨리 촉촉촉촉촉 하게. 마음이 조금 급해. 요번에 여름방학이 겁나 짧거든. 담임은 한 주라며. 뭐지? 학교 방학 한 주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겨울방학은 많이 주려나? 많이 준대? 3달 줘? 3달 안 줘? 자, 몇 번 했어? 참고로 우리 겨울방학 때 맥시멈 수업을 3개까지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겨울방학 때 3개 듣는 친구들 있어요. 대수, 학통, 기하 요렇게 수강 신청하면 쌤한테 얘기해야 돼. 의논도 한 번씩 해보고 알겠죠?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수학 신청한 거는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사이에 수업이 안 돼요, 얘들아. 지금 너네 봐서 대충 와꾸가 나오잖아. 여름방학이라니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추가 수업 신청하는 애들이 있어. 보통 여기 미적원이 픽이거든, 고정이야. 여기 플러스 기하는 신청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건 이때 수업을 못해. 이때 해야 돼.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해야 돼. 이렇게 플랜이 요래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강 신청 미리 얘기하세요. 한 번씩 이제 좀 정신 나간 애들이 수학을 3개를 신청하는데 정신이 나갔다는 경우보다는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이라고 하자. 그래서 3개 신청하면은 선생님이랑 그래도 비뜸은 해주고 선생님 각오하셔야 됩니다. 약간 이래놓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수업을 한 학기에 3개 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확실히 그게 있겠지. 정성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시험을 못 치더라도. 정성평가는 하나의 평가입니다. 본인 학과가 이공계인데 수학을 피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학을 신청을 안 했지. 그럼 정성평가에서는 점수가 깎입니다. 많이 깎여요. 차이가 큽니다. 등급 유지보다 수학 과목 신청하는 그런 게 커요. 과학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거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긴 해. 자 일단은 각설하고 정점이 있어요. 정점. 여기는 동점. 동점은 이렇게 움직이는 점입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동점이 있는 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합니다. 뭐 기준으로? 동점이 있는 축, 동점이 있는 축, 동점이 움직이는 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 AP가 뭐가 된다? A'P가 되는 거지. 그래서 AP 더하기 BP는 A'P 더하기 BP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꺾인 것보다 뭐가 짧다? 일직선이 짧겠지. 그래서 최소값은 A 프라임 B가 되는 거고, 그때 P점 좌표는 얘가 1,4잖아. 4대 3 내분점입니다. 그때 P는 4대 3 내분점입니다. 요거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P점 좌표까지 물어보는 게 기본 세팅이야. 알겠어요? 그때 B는 Y 좌표 B가 됩니다. Y 좌표 B가 됩니다. 오케이? 그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좌표 평면에 점을 한 번씩 찍어보고 푸셔야 돼.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있었는데 학교생이 대칭 이동을 시켜 놓은 점을 준 거야. 그러니까 AB 좌표를 요래 준 거야. AB 좌표를 요래 준 거야. 근데 애들 아무 생각 없이 대칭 이동해서 최소값 구하면은 요 공중이 나오는 요 선분길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점을 찍어 놓고 상황 보고 풀어야 돼. 아까 여기에 내가 직사각형 그렸지. 그것도 ABCD가 아니라 ABCD로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또 너네 마음속으로 이제 대각선 길이다 해서 풀면 달나라 가는 거야. 그렇게 달나라 몇 번씩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은 꼭 그리는 걸 추천을 해. 뭐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비교보니까 좀 진짜 나중에 또 쓰면 되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거리의 합의 최소값의 기본 시리즈물이 동점 2개짜리 시리즈물을 주기도 하고요. 요런 느낌. 또는 요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치우는데 그려줘서 되네. R, B, W 모양의 그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직만 익히면 돼. 뭐라고 했어? 동점에 있는 축 기준 대칭 이동으로 꺾여져 있는 관절을 펴주는 게 목적인 거야. 쥐 안 나게.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동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주라는 소리고, 여기도 얘가 동점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펼쳐져라 요 소리인 거야. 그러면 펼쳐주고 펼쳐주면은 이렇게가 최소값 됐니? 자, 이 친구는 어떤 상황이냐면 PQ 성분 길이가 일정한 거야. 요렇게 이래 놓고 요거 4개 성분 길이의 합 구하세요. 뭐 얘가 뭐 1,5, 얘가 5,3 이면은 요게 3개 성분 길이의 합을 구하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야. PQ 성분 사이 길이가 일정하고 PQ와 함께 움직이는 동점인 거지. 그러면 이런 친구는 어떻게 푸냐라고 하면은 일정한 성분 길이만큼 얘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문제 기본 타입이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야. 얘를 어떻게 하겠다? 펼쳐서 풀겠다. 천천히 풀어볼게. 봐봐. A가 1,5, B가 5,3이었고 A, P, PQ, 다음 BQ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근데 얘가 2인 건 뻔해.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요거 2개만 구하면 돼. 요거 2개만. 알겠지? 근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이만큼. 그러면 3,3이 되겠지. 됐어요. 이래놓고 이제 얘를 푸는 거야. 어떻게? 대칭이동 시켜서. 대칭이동 시키면 요걸 시키니까 3,3 그래서 B2 프라임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짱 하면 끝나는 거죠. 점과점사의 거리 공식을 써서 x 길이 빼서 제곱 4, y 길이 빼서 제곱 8, 8, 8, 64, 2는 4. 요런 식으로 됐나요? 막판에 2 빼먹지 말고 이거 나도 방금 빼먹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W 타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요거 다 중앙고 내신 문제였다. 걔네들도 요 정도 급은 낸다 이거야.
자, 이 친구는 동점이 여기 있고 동점이 여기 있고 동점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펼쳐주고 이렇게 펼쳐주고 이렇게 한 번 더 펼쳐주고까지 하는 거대한 큰 그림이지. 이런 거는 하기 중에 하도록 합시다. 자, 여튼간에 하고 싶은 말, 동점이 있는 축 기준 대칭 이동이다. 됐지? 그래서 동점이 있는 축 기준으로 대칭 이동 둘 중 하고 싶은 거 내리면 돼. 그래서 쫙 펼쳐서 그리면 되고, 요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가는데요. 거리의 차의 최소값도 한번 볼게. 최대값. 아까는 최소인데 지금은 최대값. 자, 이 친구는 어떤 일이 되면 된다고 했어? P가 어디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야? A, B, P가 일직선 상에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이 친구는 얘가 최대가 되게 하는 P의 위치는 A랑 B랑 P가 일직선 상에 놓이면 돼. 선생님 왜 일직선 상에 놓이면 돼요?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삼각형이잖아. 삼각형이면은 AB 더하기 BP는요 AP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요. 삼각형 기준으로는 등호가 없겠지만 맞죠?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넘기면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은 선분 AB 길이가 되는 거지. 최대값이 선분 AB 길이가 된다는 거는 AP 빼기 BP가 됐다는 소리야. AP 빼기 BP. 이해돼? P가 AB, P가 일직선 상에 놓이는 P의 위치에 있으면은 AP 빼기 BP 하면 선분 AB 길이가 만들어지는 거지. 됐나요? 이때 우리 P의 위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4대3 외분점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어때? 대깔끔하니지? 아까는 뭐였어? 내분점이었고요, 4대3. 필기 참고하세요. 내분점이었고요. 지금은 4대3 외분점인 거야. 얘네 둘이는 세트 문항이었던 거지. 알겠습니까? 자, 실제는 고쟁이 레벨 3인가 이 문항 있을 거야. 근데 한번 봤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거리의 합의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맨 마지막 요 빼기 타입은 아니더라도 얘는 잘 나오지나 않아? 빼기 타입은 아니더라도 기본 합 타입 그리고 여기 봤던 추가 대칭 이동까지 리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다음 우리 합의 최소값 2번 하면 되겠지? 2번은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어요.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값. 자, 이 친구는 조건이 없을 때는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이 최소가 될 때 P는 중점이야. 3개짜리는 뭐였다? 뭐였죠? 무게중심. 이렇게 하겠지. 요거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해줬어? 완전 제곱식 최소값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해야 돼. 자, 예를 들어보자. x-1 제곱 x-3의 제곱이 최소가 되고 싶어. 오케이.
이때 x 값의 최소가 되게 한 친구는 1과 3이잖아. 각각은. 최소가 되게 하는 게 1과 3이잖아. 각각은. 맞지? 이때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합친 거가 최소가 되게 하는 x 값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개수를 내가 붙이면은 1이 2개 있다는 소리고 3이 1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가 되게 하는 x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만약에 2x-1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5가 제곱이 최소값을 구해라고 한다면 이 2를 묶어냅니다. 오케이. 묶어내면 4의 x 빼기 2분의 1. 안 불렀는데 쟤는 묵직하네. 뽑아야겠다. 불렀어 이놈아. 아, 한달 뒤에 보자. 자, 됐다. 자, 2분의 1이 4개 있다는 소리고 5가 1개 있다는 소리야. 총 몇 개 나온 거야? 5개 나온 거지. 그래서 나누기 5가 되면 최소가 되게 하는 x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개해서 괜히 틀리지 말고 전개 안 해도 된다 이 소리인 거야. 전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A, B의 평균인 중점이 되는 거고 A, B, C의 평균인 무게중심이 나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됐습니까? 다음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이 있을 때는 P가 A, B가 여기 위에 있다. 그리고 A가 2,5고 B가 1,3이라고 하자. 이때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하는 거지. 상황인지는 됩니까? 그래서 제곱들의 합인데 P가 조건이 있는 거야. 여기 위에. 그러면 이 P라는 포인트를 조금 정리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힘들다 표정이. A, 예, 그렇습니다.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위에 있다는 표현으로 한 점 정리를 했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씁니다. 쓰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그리고 헷갈린다 지우고 요거 거리는 A 빼기 1의 제곱 2의 제곱 됐죠? 자 이때 이제 얘 개수가 있으면 어떻게 제곱 밖으로 뽑아냅니다. 제곱 밖으로 뽑아내면은 얘가 뭐로 바뀌어? 4의 A-2 제곱 얘도 4의 A-1 제곱 됐어? 그러면 2가 하나, 2가 4개 1이 1개, 1이 4개 총 10개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하는 A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자, 지금 관련 문제 한 번만 살펴볼게. 거리의 합이 최소값이 심플하게 10번 문제가 지금 이거 쓰이는 문제고요. 같은 타입은 아닌데 10번이 정과동사에 걸리고 있으면 딱 저런 느낌이 나오겠네. 찾았다. 9페이지 60, 61번 60, 61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다 17 나왔나요? 자, 나왔어? 나왔어? 한번 할까? 이게 한 방에 잘 안 될 수 있어. 연습을 좀 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61번. P는 A, A 플러스 3이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AP 제곱적을 보고 BP 제곱적을 보고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은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맞아요. 이제 대입 끝. 됐지? 그래요. 자, 해서 거리의 합의 최대, 최소 뭐 이런 얘기 내용 정리가 끝난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를 하면은 58번 봅시다. 58번. 자, 58번 같은 경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놓은 이런 수식이 나와 있는 거야. 58번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볼게. 루트 a 제곱 플러스 1에 루트 a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9. 자, 이 친구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이미 쓴 거야. 읽어야 돼, 거꾸로. 누가 써놓은 풀이를 보면서 읽어야 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얘는 0,1부터 a,0까지 거리네?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맞지? 맞죠? 그러면 얘는 a,0에서 3,3까지 거리를 구했네? 라고 읽어줘야 돼. 알겠니? 그러면 이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주면 0,1에서 a,0까지 거리고 3,3까지 거리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의 최소값 구하세요 하는 말이네. 맞죠? 그러면은 살짝 펼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61번 한번 가고요. 자, 해서 거리 시리즈물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중점 내분 무게 중심 중점이랑 외부는 함께 하자. 힘내라 얘들아. 아예 간다. 자, 중점 얘기를 주로 다루는 곳은 일단 중점 얘기부터 하면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라는 부분이고 미들 포인트에 m을 씁니다. 라지 m. 맞다. 집에 물고기가 아기를 낳았어. 드디어 어항에 전만한 생명체가 물속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끼인 줄 알았네. 이끼 청소한다고 딱 흔들었더니 한 두세 마리가 뽕뽕뽕뽕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미가 좀 배가 좀 똥똥해. 이제 얘는 알을 놓지 않고 여기서 바로 새끼를 똥처럼 싸버리거든. 이렇게 똥처럼 한 마리씩 뽕뽕뽕 싸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퐁퐁퐁퐁 이제 날아다니는데 얘 주변을 다른 물고기가 따라다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감수성을 생각해서 쟤가 남편인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끼를 먹으러 온 거야. 새끼가 이제 모이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겁나 웃기더라고. 뭘 밥을 그래 주는데 저 생명체를 먹을 일인가 하면 집에 가면 좀 분리 좀 시켜줘야지. 다 낳기 전에. 자, 봅시다. 중점 공식이고요. 공식부터 적으면 무게 중심은 여기 좌표점이 3개일 때 똑같이 생겼어. 그라비티 무게 용어로 썼고 G 라지 G로 표기합니다. 3개 더해서 나누기 3. 짠! 됐습니까?
자, 해서 무게중심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중점은 언제 쓰냐면 보통 평행사 변형 문제일 때 많이 써. A, B, C, D. 자, 평행사 변형은 기본적으로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어때요? 같거든요. 그래서 AC 중점은 BD 중점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많이 이끌어. 오케이. 또는 마르모 형태에서도 주로 나와. 마르모는 두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얘도 마찬가지로 일치하겠지. 그래서 중점 조건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같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마르모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중점만 있으면 문제가 풀리지만 얘는 중점이랑 뭐도 써야 돼? 길이가 같다는 조건도 써야 돼. 얘는 마르모니까. 요렇게 길이가 같다는 조건도 꼭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까지 적용을 해야 돼. 수직 조건보다는 거리 조건을 추천을 한다. 되지? 그래서 중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기하적으로 중점을 활용하는 방법도 보여줄게. 블랙라벨 문제인데 뭐 볼까요? 고진이에도 있을 겁니다. 정사각형이 있어요. 칠판에 정사각형이에요. 지글지글하지만 정사각형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도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자, 이점좌표를 찾는 게 목표다. 기본적으로 기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얘랑 얘를 이렇게 보면 합동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길이가 1이고 3이라고. 그럼 얘가 1이고 3이니까 얘는 뭐다? 4,3이다.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4가 됐어. 3이고 2야. 그러면은 2고 3이어야 되겠지. 3이고 2야. 그러면은 이렇게 합동이니까 3, 2.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9,2. 됐습니까? 이런 풀이를 쓸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에 뭐 1,8이고 얘가 5,2 그리고 얘가 뭐 2,5라고 하자. 얘가 1로 갈 때 x값이 얼마 커졌어? 6 커졌지. 맞지? 그러면 얘도 6 커지면 되는 거야. 8,가 되는 거야. 얘가 y값이 6 커졌지. 그럼 얘도 6 커지면 돼. 11. 그러니까 중점 조건을 안 써도 되는 게 기하풀이. 알겠니? 변화의 풀이를 쓴 겁니다. 합동 조건으로. 그래서 그런 솔루션도 존재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무게 중심 먼저 할게. 함수가 적어서 무게 중심은 기본적으로 요것만 하나 추가하면 돼. A, B, C의 무게 중심과 길이 B가 만약에 뭐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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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 동일한 비율로 만든 요 PQR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서로 일치합니다. 무게 중심이 일치한다. 요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되지? 자, 그러면 싹 지우고 이제 내분 하나 남았네. 내분하면은 전체 내용 끝. 아니다. 한 개 더 있네. 파푸스인데, 파푸스. 여기 3번 미리 깔아야겠다. 파푸스.
자, 일단 내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잘 간다? 얘가 2,0이고 얘가 5,0이라고 하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자, 이때 PA 대 PB가 2대 1이 되는 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거리비가 2대 1이 되는 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A와 B로부터 거리비가 2대 1인 P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럼 길이비가 2대 1이 되는 거는 얘가 이렇게 2대 1이 되는 이런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2대 1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2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이런 P들의 흔적을 우리 뭐라 부른다? 자취라고 부르기로 했어. 오케이? P들의 자취는 기본적으로 놀랍게도 원을 그리게 된다. 알겠니? 원을 그리게 돼. 실제 만들어 보면은. 그때 우리는 P를 두 개 포인트에만 집중할 거야. 첫 번째, 요 포인트. 두 번째, 요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이때 이 성분 AB 사이에 있는 P가 성분 AB 위에 있는 경우는 내분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AB 성분 위에 생기면 내분이야. 그러니까 A랑 B가 있어. 얘를 통 쪼개면 내분이라고. 사이를 분할했다는 개념이야. 내분. 오케이? 근데 AB가 연장됐을 때 쭉 긴 직선인데 바깥 부분을 통 잘랐어. 그러면 바깥 부분을 잘랐다고 해서 바깥 외자서 외분인 거야. 바깥을 잘랐다. 바깥을 분할했다. 라는 말이거든. 일단 심플하게만 얘기하면은 내분에만 일단 집중해보자. 내분이라는 개념은 2대 1을 더해봐봐. 얼마야? 3이지. 3등분 했다는 소리입니다. 3등분. A, B, C를 3등분 했을 때 A로부터 2칸, B로부터 한 칸 간게 2대1 내분정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내분은 두 개 더한 등분을 나타낸다. 자, 예를 들어보자. 4등분 때려놨다. 그럼 이 지점은 뭐냐? 1대3 내분이야. 얘네 이 지점은 2대2 내분이야. 요 지점은 3대1 내분이라고 읽을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내분은 사이를 분할하는 거다. 두 개 더한 등분으로 봐주면 된다. 해서 이 친구를 2대 1로 분할하는 지점이 내분이다. 이 내분은 AB 성분 위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그러면 길이비가 2대 1이 되는데 AB 성분 위에 있는 지점이 내분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외분은 뭐냐면, 외분은 두 개를 빼면 얼마야 이번에는? 1이지. 1등분이 한 칸이야. 1등분이 한 칸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 칸이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요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봤을 때 A로부터 두 칸, B로부터 한 칸 간 지점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두 칸 간 거, 한 칸 간 거, 얘가 외분이라는 거지. 얘가 외분이다. 자, 교육과정에서 외분이 삭제됐긴 했지만 여전히 학교생들은 간접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어떻게 읽냐에 따라 서로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자, 이렇게 하면은 A로부터 5칸, B로부터 3칸이기 때문에 C는 A, B의 5대3 외분이야. 이래 되면 외분이거든. 근데 주체를 바꿔서 읽는 거야. A, C로부터 B는 뭔데 하면은 2대3 B는 내분이거든. 뭐 어떻게 읽냐에 따라 얘는 코에 넣으면 코골이고 귀에 넣으면 귀걸이기 때문에 내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외분 문제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출제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정의적인 얘기를 한번 해봤어. 자, 그러면 정의적인 얘기가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얘기를 할 건데, 프린터물
6페이지 39번. 네. 이제 다 끝났거든. 이거랑 요거 들어서 오세요. 알겠지? 오늘 바로 업로드 시켜놓을게. 담당이 듣고 풀어오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내일. 아 맞네, 오늘 오네? 아 맞다, 중심 봐라. 그럼 나중에 봅시다. 혹시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이어폰이 있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탭 빌려줄 거니까 와서 듣자. 잘 됐네. 조심히 하세요. 그러잖아. 자, 봐라. 이게 중요하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A, B랑 B, C가 2대 3이라는 거거든, 길이가. 맞지? 자, 이 친구 읽을 때 중요한 게 있다. 2번 나오는 게 주인공이다. 2번 나오는 게 주인공이다. B가 주인공이야. B 중심으로 읽어야 돼. B 중심으로 읽어야 돼. A, C의 B는 3대2 내분점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B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쪼무레기들이 먼저 나와야 돼. 이렇게 주인공 기다려야지. 그래 놓고 2대 3 2대 3 내분점이다 이렇게 됐니? 근데 다르게도 읽을 수도 있어. 어떻게? 외분으로 읽는다면은 2개 빼면 얼마야? 1이지. 2랑 3 빼면 1란 말이야. 본인이 이게 한 칸 개념이라고 이런 느낌. 그러면 A로부터 2칸, C로부터 3칸, 여기에 뭐가 있다? B가 있다. 요렇게 표기하는 거. 이래 놓고 푸는 거라고. 다시 얘기하면 이 식은 무슨 식이다? 중의적인 식이다. 내분일 수도 있고 외분일 수도 있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 뭐를 구해래? 모든 C의 좌표를 구해라고 시킨 거야. 알겠습니까? 자, 외분 공식은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내분으로 풉니다. 만약에 지금 A 포인트가 0,-1에 B 포인트가 4,2, C 포인트는 A, B에 내놓고 그냥 내분 공식 쓰면 돼. 알겠지? 내분 공식 뭐였어? n 플러스 n분의 m x2 플러스 n x1 이렇게 쓰는 거였다. 그지? 이거 통일을 했고, 그러면 2대3 내분을 이거 두 개를 쓰면 된다고. 그냥 됐지? 내분 공식 쓴 다음에 4,2 때리시면 끝. 오, 숨차고 되다. 자, 그러면 내분 활용 문제 한번 볼게요. 도형 활용 문제 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내일은 같이 문제 정리만 할 거야. 문제 풀었던 거 풀고 솔루션 정리만 하고 질문 받고 교통 정리하고 끝. 오케이? 간단하지, 그지? 그래서 좀 내일은 좀 여유로운 수업 될 겁니다. 자, 활용 문제는 보통 요런 느낌이야. 이게 내분 활용 문제 기본 틀이야.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배웠다. A 대 B는 C 대 D, A 대 B는 C 대 D. 됐어. A 대 B는 C 대 D. 그래서 얘가 숫자로 잡힐 거야. 뭐 얘가 0,0이고 얘가 3,4고 얘가 5,12라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서
이 길이를 완성을 하고 요 지점을 구하세요. 이런 거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5대 13의 무슨 점이다? 아, 내분이다 라고 정리가 됩니다.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기본 틀을 바로 주면은 땡큐인데 기본 틀을 보통 바로 잘 안 줘. 어떤 식으로 주냐면 요런 식으로 줘. 평행선을 던져줘. 이등변 삼각형. 잘 봐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각이랑 요각이 서로 어때? 같이. 평행이니까 요게 요걸로 같죠? 억각이니까 얘가 요걸로 같지? 해서 요 모양 이러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든으로 주는 삼각형이다 라는 거 정도 문제해야 돼. 알겠어? 바로 주면 땡큐고 바로 준 게 지금 7페이지에 라인이 있는 건 다 바로 준 거야. 그림들이 그냥 바로 준 거. 그냥 정과점차의 거리 공식 써서 내분 비를 찾아라는 거야. 내분 비를. 그럼 내분 비 찾으면 내분 공식을 때려 넣어라 이 소리. 됐지? 파푸스. 자, 파푸스 정리는 중선 정리라고도 부르고 파푸스 중선 정리라고 부르고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을 때 중점 endpoint에 대한 이 삼각형의 각각 변길이 공식이야. 여러분들이 아마 1년에 한 3, 4번 정도 보게 돼. 잊을만 하면 한 문제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한 문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자, 일단 공식부터 소개해주면 요거 제곱은 더하기 요거 제곱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의 2배. 됐지? 파푸스 정리입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1년에 3, 4번 본다고 한 거를 3, 4번을 다 틀리시면 안 되긴 하겠죠, 그지? 외워야 되는 공식이고. 공식 쓰는 거 한번 보여줄게. 이것만 더 끝내자. 숨 차서 안 되겠다. 와. 6시간이 넘게 수업이 남았는데, 나 지금 5시간 수업했는데. 집 가고 싶다, 얘들아. 슬프네. 너네들을 위해서 분반을 시작했는데, 이거 분반해서 수명 단축되겠네. 자, 이 그라비티 G 썼습니다. 잘 봐요. 이거 3개 선분 길이를 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이 빨간색 선분 길이 주는 게 파푸스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은 요 삼각형이 나오거든. 자, 일단 선분 길이부터 줄게. 4, 6, 5 이런 식으로 줄게. 자, 그러면 무게 중심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선이라는 개념은 알죠? 맞지?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삼각형이 요 삼각형인 거야. 그러니까 G, B, C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는 됐어. 그러면 얘가 2대 1이니까 4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 쓰는 거야. 얘가 X.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제곱 더하기 X제곱의 2배. 그래서 36 플러스 25는 2에 4 플러스 X제곱 하면서 X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넓이로 들어가는 그런 다이나믹한 내용으로 흘러간다 이거지. 알겠어?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니까 남은 시간 문제 고치고 정리합니다. 강의도 힘내고